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여야 지도부 교체, 여당이 좀 빠르죠.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에 재정비,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선결 과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자, 당 대표도 여야 각각 조만간 뽑을 텐데 이른바 이 컨벤션 효과는 야당 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볼 나경원 전 의원에게 들어봐야겠습니다. 검찰총장 자리 2달간 비었는데 오늘 새 총장 후보자들을 서너 명으로 추리는 일종의 예선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느냐가 주목됩니다. 이현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출규제 등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3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황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10시에 열립니다. 후보자 명단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돼 있죠. 자,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는 차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의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현주 변호사죠. 내가 검찰 떠난 이유의 저자. 이 변호사와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변호사님, 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만둔 지가 이제 2달 돼 가는데, 네, 박범계 맞습니다. 3월 7일에 사퇴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박범계 법무장관이 전광석화처럼 뭐 빈자를 메우겠다, 이걸 얘기했었는데, 좀 이제야 이게 열리네요? 추천위가. 시간이 좀 왜 이렇게 걸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보다 늦어진 건 아닙니다. 정광석화가 하겠다라는 발언에 비해서는 네. 좀 지연된 것이 맞지만 사실은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때는 예. 사의 표명한 때부터 후보 추천이 구성까지만 해도 한 달 정도가 걸렸고 24일 정도가 걸렸고 2017년 김순환 검찰총장 때는 50일까지 걸리기도 했으니까 보통은 빨리 서둘러도 2달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예. 통상보다 늦어진 건 아닙니다. 단지 예. 처음에 했던 발언에 비해서는 뭔가 좀 지체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석화, 이게 뭐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늦은 건 아닌데, 정광석화란 말에 비해서는 뭐 그러면 빨리 이루어진 건 아닌데. 자, 지금 추천이 넘겨진 후보가 14명이지 않습니까? 15명에 3명 줄었죠? 후보들 몇몇 보셨죠?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적임자들 좀 보입니까, 보시기에? 그건 워낙 안에서 검증해야 될 대상이 많으니까 제가 뭐 그걸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검사장들은 검사장 될 때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예. 뭐 문제될 것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재산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가족 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사장 될 때 검증을 거치고 올라온 분들이니까, 예. 뭐, 청문회를 가서, 국회 청문회를 가서 막 뭐가 불거지고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좀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봤을 때 좀 이게 범위가 넓어요 보니까요? 20기부터 30기까지. 예, 맞습니다. 특히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이거 좀 의외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국민정보를 거쳤고 그리고 약간 구색 맞추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 부장들이 검사장급들이 23기에서 28기, 대검 부장들이 27기, 28기인데 말입니다. 예, 그렇죠. 뭐 30기가 되면 일대 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최종 서너 명 후보에는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구색을 맞추려고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임명 구간이 최종이니까 이제 법무장관에게 추천될 서너 명 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예,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예.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까? 임기가? 기수가?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요.
그 한동훈 검사장은 27기인데 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15명에 포함됐다가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네. 뭐 기수도 기수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내면적 통계니까 저는 추정에 불과하고 그리고 예. 제가 동의를 언제 철회했는지도 제가 잘 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최초에는 검찰국장이 동의하겠느냐 인사검증에 동의하겠느냐라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철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실 이 정부하고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고 청장이 안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네. 이제 뭐 실력이 넘치지만 이 정무권하고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본인도 선택을 했다가 네. 이거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임은정 검사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임은정 검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원래 안 되는 그룹의 기수상 밀리면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에도 좀 뭐 모양새가 안 좋은 게 되니까 철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도 뭐 그러면 구상 맞추기로 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구상 맞추기는 예. 그런 선거에 됐고 일단 실력은 있는 사람이니까 예. 넣었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철회를 한 것은 네. 어차피 안 되는 그룹에 임은정하고 같이 묶이는 것 자체가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오늘 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들어가느냐. 이제 최종 이제 법무장관한테 이제 추천될 3명, 4명 또는 4명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이 들어갈 거라 보십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 반반으로 보십니까? 반반 중에서 들어갈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예. 일단은 이 수사 자체가 정말 정당하고 필요한 수사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검찰이 찍으면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못 해먹는다 이런 그 전례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전격 기소가 됐잖아요. 한번 소환도 안 해보고. 예. 네, 그리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김학의 출금 사건이 정말 다룰 만한 사건인가.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기획사정서를 하는데 정말 이게 기획사정인가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아까 안 된다는 쪽은 아무래도 정권에 부담이 되죠. 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거 많이 부담이 되죠. 예. 뭐 그렇더라도 자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이분이 될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뭐 정부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점치기는 힘들다만 그래도 뭐 서너 명 안에 그 예선까지는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아까 전부터 50%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수원지검이 뭐 기소를 늦게 하는 바람에 스텝이 꼬였다 라는 말도 일각에서 하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검찰이 기소를 던지면 법원에 사건을 던져놓으면 뭐 총장이 안 된다. 뭐 실질적인 혐의, 수사의 정당성 이런 거 상관없이 안 된다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 이 불법 출금에 관한 사건이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안양지청이죠. 그 법무부에서 그 김학의 출국 조회를 한 공익검 법무관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걸로 수사 의뢰를 했더니 오히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핸드폰을 열람하고 핸드폰 뭐 정보 내놓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몰아대는 수사가 됐다고 해요. 그때 윤대진이 나와서 정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건 뭐 총장님, 뭐 차장님 제가 하에 이루어진 건데 뭐 하는 수사냐라고 했고 이 부분을 수원지검에서 윤대진 검사장이 진술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봉욱 차장, 당시 그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불러서 뭐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다 조사를 하고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수사를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할 만큼 수사가 무르익었고 모든 게 해명됐냐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소할 정도까지 단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소를 일부러 되면 검찰 지금 총장 추천위원회 열 때까지 일부러 미뤘다든지 그런 의심은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윤대진 검찰국장도 안양지청 수사에 대해서 윗선에 재가가 있었는데 무슨 수사를 벌이는 거냐라고 질타를 했다는 것이 여기 도는 풍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윗선을 불러서 사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는 없지 않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는 건 부담이 되고 전직 검찰총장은 참고인 조사도 못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긴급 출금이 적법 유효하다고 전제하고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수사단이 꾸려지고 이후에 정식으로 출금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찬석 전 검사장은 최근에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라고 내가 당시 대검 기조부장으로서 지시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때 긴급 출금이 위법하다고 김학의 씨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긴급 출금이 1시간 반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서가 완벽하게 작성될 수는 없어요. 심지어 판사가 내리는 판결문도 오류가 있으면 사후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규원 검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이후에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내사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막으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규원 검사가 당시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급하게 쫓기는 조건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요.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요. 이게 조만간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소 결정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인력풀 250여 명의 인력풀에서 한 10여 명, 20명을 고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대에서도 제가 예측이 어렵고, 그리고 어차피 구속력도 없고 공고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뭘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력 강제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그냥 의견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사 기록 전체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해주는 계기, 검찰 수사 반향일 때는 그런 효과겠지. 정말로 수사 기록을 파악하고 그때까지 참고인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심증을 갖고 있고 증거를 파악하고 있는 검사의 결정이 우선돼야지. 이걸 우선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이성윤 지검장 심의위원회 그리고 총장 인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설득력이 좀 있다 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새 검찰총장 자질을 두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 상관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고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특히 민감한 시기고 대선 시기에 할 텐데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거지 우리 편 내 편하고 따질 때는 아니죠. 사실 보면 2007년에는 BBK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뭉갰다가 나중에 재점화되고 그리고 2012년 대전에서는 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대선을 앞두고 그때는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발표한 겁니다만 김용판 경찰청장이 혐의가 없다라고 했다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네 편 내 편 따지는 건 너무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부에서는요 청와대와 여당이 각각 지지하는 검찰총장 후보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들어본 적 없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런 얘기가 돌았었고요. 네네.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왜 이렇게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각각 어떤 분을 지지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예. 나중에요. 혹시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현직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혹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아마도 총장이 되면 네네. 수사가 좀 지지부진해지지 예. 않을까라는 예상이죠. 왜냐면은 예. 아무리 검사가 기계가 있어도 총장을 불러서 피의자로 수사하기는 네. 어렵고 아직 지금 공수처에 넘겨줘도 공수처에서도 사실 검찰총장을 소환하기란 너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